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8%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 이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장 수급은 전반적으로 어떤 급격한 상승을 갖다가 기대하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경제 활동이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곧 기업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나온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공존 관련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우리들은 관련 종목들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관련해서 자료 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회수를 보면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죠. 사람들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 그동안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면서 기업들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피해를 본 업종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당장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숙박업도 그렇고, 그리고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가라 그러면 뛰갈 사람 세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고 하면은, 그동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평가는 어떻고, 왜 지금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래 있어요. 아무래도 정부 자료이기 때문에 좀 자랑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 확진자 추이인데 지금 현재 4차 유행 진행 중이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금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1차 유행 때 이게 심각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에 비하면 참 세발의 피입니다. 그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죽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움직여 가지고 사회 경제를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4차 대유행 중인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공존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이렇게 했고 우리는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것도 정부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참 잘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 회복률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기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지중해 관련 여행으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들, 또 그리고 아시아 여행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아직도 어려울 겁니다. 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잖아요. 어려울 거고,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큰 국가인데 우리보다 먼저 이 백신을 맞은 이 선진국들이 일상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파니까 팔아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선진국에서 일상 회복이 어느 정도 빠른지, 그동안 공급이 좀 축소된 면도 있지만 이 유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가지고 공급의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노동자들, 예전에는 이 힘든 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의 사람들도 힘든 일을 꺼려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건설업이나 저 농어촌이나 가보면 일손이 딸리고도 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그런 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그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선진국에서도 이 여러 가지 유통 부분 힘든 일 하는 부분에 이 좀 어려운 국가들에 계시는 분들께서 들어와서 노동을 했었는데 지금 그분들은 후진국 그러니까 좀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이 생겨가지고 지금 물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결국은 그게 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잘 돼서 뒤늦게 시작했지만은 야도보다 높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국민들이 잘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순진하고 착해서 그렇습니다. 늘 아쉬운 것은 백신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뭐 이 아들처럼 이리 시작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전에 일상회복을 했겠죠. 이미 선진국하고 같은 시기에 적어도 뭐 올여름이나 뭐 그죠? 그때 우리는 일상회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거의 1년 가까이 뭐 이동이 통제되고 매출이 잘 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 빚도 더 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국민들이 협조를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고 그런 일인데 이 부분은 참 아쉽죠. 자, 일단 이행의 필요성은 지금 그런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백신 접종도 여러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된 거고 또 사람들이 움직여야 돌아가니까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지금 방역 단계적 완화로 어떻게 주재한다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평가를 또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바뀐다 하는데 우리는 요거 보면 되죠. 요거 여기서 보면 일단은 1, 2, 3단계로 왔는데 요게 가장 급한 거죠. 요게 지금 그 생업시설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부터 우선 풀어주고 그 다음에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음식점부터 좀 살아나겠죠. 쭉 보면 요 그룹이 있어요. 요건 좀 봐야죠. 여기에 보면은 비수도권 요건 요 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있네. 요겁니다. 보면은 일단 다중 이용 시설 뭐 세부 완화 방안을 보면은 요거 우리가 학원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영화관에 투자합니다. 영화 별도 조치 없음 영화관 관련 주식 있죠.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식당, 카페, 우리가 음식료 업종도 그렇고 또 어디에 물건을 갖다가 식자재를 갖다가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규모를 제한한다 그래요.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1, 2, 3그룹 쭉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 것 좀 봐야 되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아직은 음성 확인되가 없고 이게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거의 뭐 죽을 뻔하면서 백신을 맞았는데 아마 백신 접종을 해야 될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될 거예요. 부득이하게 맞을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접종 증명이라는 것은 한번 맞고 나면 계속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 확인제는 아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행 가려고 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48시간 이내의 뭐 음성 확인제를 확인서를 도 이라면 어디 출입할 때마다 이런 거 해야 될 거예요. 어디 출입할 때마다 내가 간다 그러면 48시간 내에 어떤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거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매번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접종을 다 맞은 사람 매번 증명할 필요가 없죠. 부스터샷 맞으라 그러면 또 그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 차별은 없다 하지만은 강제적으로 맞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그렇고 일단 우리 여기서 하나 본 거는 사회 경제 활동이 점점 좀 활성화될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00포인트 위쪽으로 겨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치고 올라간다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계속 좀 뱅글뱅글 돌면서 업종간 순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죠. 지금 이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투신이나 연기금 그동안 매수하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 상승했다고 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수급이 좋았던 거고, 내일 또 언제든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고, 조만간에 11월 때 되면 곧 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올 거고,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당장 수익 낸다고 뭐 하기보다는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 정리는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지금 최근 한 달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에요. 이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SO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옷에 상승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죠.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관련주도 또 괜찮죠.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 금융 관련주도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금융 대출 규제안이 또 내일 또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돈을 빌려줘서 먹고 살죠. 집 관련해서 대출을 규제하면은 뭐 지금 기사들 보니까 네 사업자 있네 해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들한테 또 뭐 대출을 해주니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든 돈을 빌려줄 겁니다. 뭐 대출 규제에서 집 관리해서는 안 빌려줘도 뺑글 우회적으로 돈 빌려주려고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타 은행은 금리가 올라지게 되면 또 이자 수익도 늘어나겠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하여튼 여기에 넣은 이런 기업들 있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강원랜드도 있네요. 이거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저거 한번 풀려보세요. 사람들이 막 가면은 강원랜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죠. 자, 일단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요 17개 종목인데, 요게 좀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경기 민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좀 면면을 살펴보면은,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 뭐 카페 게시분께서 지금 조선주 요즘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어렵죠.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10년 보면 괜찮다고. 10년 보면 괜찮다고. 앞으로 경기가 올라서 어떤 정점에 가면은 조선주가 가장 잘 나갈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가 싼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싼 거예요. 조선주가 어렵기 때문에 싼 겁니다. 멀리 보고 가야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진짜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회사들도 괜찮죠. 포스코도 좋은 회사이죠.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는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포스코는 참 좋은 회사인데 지금 들어가기는 좀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 있는 회사들 있죠. 요 아래 있는 회사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푸드 있네. 푸드 있고, 화장품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도 있고, 여기 SOL도 있네요. 이런 거 관심을 가져봐야죠. 현대백화점, CJENM, 뭐 제주항공, 만도.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계속 나오고, 오늘도 상승 반전 신호가 난 종목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일단 하락 반전 신호가 난 거 보면은 대성에너지는 지금 탐욕 지표가 찍어부십니다. 찍어붙어요. 끝났다.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좀 기다리더라도 이런 거 넣을 때 사는 게 안 좋겠어요. 이런 거 넣을 때 사서, 사실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은 글쎄요, 이게 뭐 5,000원 하다가 맞죠? 5,000원 하다가 13,000원 100% 이상이 가는데, 그렇죠? 11,000원 매도 100%인데 100% 이상 가는데 1년 2년 반,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 뭐 은행 넣어봐서 이자 얼마 준다고, 또 그리고 집 임대해가지고 이자 얼마 준다고.
근데 이런 투자하면 괜찮잖아요. 왜 주식 투자를 갖다가 너무 단시간 내에 큰 돈을 갖다가 벌려고 그러지? 이렇게 투자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삼천리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신호도 보면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앞으로 떨어지니까 조심해라는 겁니다. 1번 남았으니까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좀 요소 좀 끊어먹고 뭐 추가 매수 갈 건지 아니면 뭐 극복하고 계속 갈 건지 들고 있을 건지 뭐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거래 중지됐다가 갑자기 좀 날랐네요. 거래 중지됐다가 날랐고, 또 코론 플라스틱 이것도 이제 거의 끝물에 온 것 같네. 그 나머지 종목들은 요건 좀 어중간한 종목들이고, 이제 상승 반전 신호 넣은 것들, 한미약품도 지금 예전에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 요새 뭐 죽었는데 다시 좀 괜찮아진 그런 상태이죠. 여기 넣은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제 코로나 공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행도 서서히 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정부는 아직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도 돈 좀 많이 쓰게 확장 재정 좀 밀어주세요 하더라고. 돈 많이 쓰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고 싶다 그래요. 예산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정부에서는 확장 재정 중인데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돈을 좀 줄이려고 자꾸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시도를 금리 인상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드 코로나와 공존 선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경제, 사회 경제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희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전 세계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이에요. 이게 투자하기 정말 좋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인데 수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돈을 엄청 많이 풀었죠. 그 결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한 게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회복합니다. 뭐 후진국은 좀 뒤쪽인데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봐서 차지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OECD 국가들, 선주요국들만 보면 됩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가 지금 동시에 회복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이것도 정말 특이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 기간에 투자를 했거든요. 동시에 어려워질 때 투자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가 덕을 좀 봤다 이 말입니다. 이 돈 푼 건 누가 돈 풀었어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돈을 풀었다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 지금 주요국들이 지금 동시에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하기 진짜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 살아 생전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요 어떤 전환기 턴하는 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공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좋아지려고 하는 그 딱 출발 지점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겨워 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지금 팔고 빼바꾸고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물량을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수익 내고 돈 번다 하고 뭘로 돈 벌었다 할 때는 그때는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이전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 물량을 모으고 했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들은 남들이 돈 벌었다면 그제서야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거든.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물량을 갖다 모아가는 거예요. 잠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돈이 풀렸다가요, 지금 잠시 줄어들려고 하죠.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줄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파산도 하고 줄어들겠죠. 드는데, 요게, 그러면 계속 이 방향성을 줄이는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파산이 늘어나서 돈이 줄을 것 같으면,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에 나서서 다시 금리를 내려가 경기를 살릴 뿐다니까. 이거는 자본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정부나 중앙은행이 희한하게도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돕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 저가 나서서 돈 풀어본다니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누가 풀어랬어요. 파월 뭐 연준 의장한테 우리나라 뭐 중앙은행장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가서 네 이번에 금리 안 내리면 죽인다 이런 협박을 냈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서서 돈 풀었습니다. 주식시장 망할 것 같고 경제가 망할 것 같다니까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거가 돈 풀었다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까 알면서도 그냥 풀어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에서 견딜만 하니까 가는 거지. 진짜로 금리 인상에서 사회가 망하고 국가가 다시 망하고 경제가 엉망이 될 것 같으면 걔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놔놔도 돈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정도까지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앞으로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 지금 선진국들, 주요 국가들 경기가 이 좋아질 날만 남아 있는데 이 좋아질 날에 만드는 이 돈들의 규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통제라도 가능하죠. 이건 통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 저거는 그냥 뻥 터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좋은 시점에 내가 지금 당장 한 몇 개월 돈을 좀 못 벌었다고 해서 쪼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투자는 큰 흐름 보고 하는 겁니다. 큰 흐름 보고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진짜 쉬운 거예요. 너무나 지금 쉬운 기회에 우리가 있는데 좋은 걸 갖다가 좋은 줄 모르면 참 걔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시기를 갖다가 좋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해도 그게 뭔가 머리 끌적끌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갑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